처음에 저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SCP-099에게 당했었죠. 저는 SCP 재단의 레벨 6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문지기에 불과했죠. 그러나 몇 가지 목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고 다음에 올라올 소름 돋는 SCP 이야기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화요일 밤이었죠. 그 당시 화요일이 제가 당직인 날이었으니 아마 맞을 겁니다. 제 임무는 실험의 잔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실험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험 후에 개체 혹은 물체가 끝장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난장판을 뒷정리하는 것이 레벨 6 직원의 임무였습니다. 저희 직함이 관리인이었던 이유였죠. 저희가 대걸레나 양동이를 들고 다니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실험실의 광경은 매번 충격적이었죠. 한 번은 2층의 실험실 22AX 청소를 요청받았었죠. 실험실에 들어갈 때 방이 온통 빨간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피였죠. 한 번은 실험실 내부에서 뼈만 남아 사다리처럼 변해버린 블러피쉬의 사체를 치운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비정상적인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아무튼 다시 화요일 밤으로 돌아가면 혼자 당직을 서야 했던 그날, 저는 데스크로 가서 오늘의 당직 임무를 할당받았었죠. 데스크 동료는 저를 흘끔 보더니 서류를 건네더군요. 서류를 보니 오늘은 방 3칸 청소만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죠. 저번에는 방 10개를 청소했었는데 그날은 말 그대로 밤새도록 청소만 했었거든요. 당직 업무를 금방 끝낼 생각에 신났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누르니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죠. 이 공간은 매우 큽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죠. 심지어 저도 SCP 재단이 땅속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일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건 깊이만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일 것이란 점이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눈앞에 긴 복도가 펼쳐졌죠. 복도에는 작은 불빛이 희끗거렸고 약간의 공포감이 느껴졌죠. 저는 우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몇몇 과학자를 발견했고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저를 쳐다만 봤죠. 그들은 레벨 2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에는 너무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곧 저는 22AX 실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제가 받은 실험실 리스트에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실험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특징이나 규칙이 메모되어 있었죠. 때때로 SCP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가 있으므로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저는 22AX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메모 확인을 잊었습니다.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넘겼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림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초현실주의 시기에 그려진 듯한 평범한 그림처럼 보였죠. 그림은 평범한 삶을 그린 정물화였습니다. 테이블과 유리보틀, 수저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눈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고 딱히 제 취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홀린 듯 그 그림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림이 SCP-099인 것을 모르고 있었죠. 저는 곧 뒤편의 문을 닫았고 그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림으로부터 4m 정도 지점 앞에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빨간 선을 넘어서 그림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저는 불빛에 홀린 나방처럼 그림으로 빨려 들어갔죠.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8시간 동안 그림에 홀려 있었습니다. 8시간이요. 체감상 몇 분도 안 되게 느껴졌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과학자 몇 명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그들은 저를 붙잡고 질질 끌어 방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주변의 모든 곳에 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알은 천장, 벽, 바닥은 물론 사람들의 뒤통수와 옷, 그리고 심지어 신발에도 있었습니다. 눈알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봐요. 멈춰! 사람들은 다른 독방에 저를 밀어넣었었죠. 방에 들어간 저는 의자에 팔다리가 묶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댔죠. 눈알들은 끝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쳐다봐! 그때 갑자기 제 왼쪽 팔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은 것이었죠. 그런데 주사를 유심히 보니 심지어 주사기에도 눈알이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왜 주사가 저를 쳐다보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그리고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SCP-09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개체의 밈적 특성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는 개체를 목격한 사람이 겪는 증상입니다. 구체적으로 SCP-099를 너무 오래 혹은 가까이서 볼 경우 그림이나 물체에 달린 눈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생물들이 자신과 아이 컨택하려고 시도한다는 상상을 하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SCP-099는 1935년 르네 마그리티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을 홀리는 개체의 문화심리적 특성은 의도된 것이었죠. 물론 관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도된 게 아니지만요. SCP-099가 발견되었을 당시 마그리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재단은 마그리트가 죽을 때까지 그를 강하게 감시했었죠. 또한 그의 다른 작품도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작품에서는 SCP-099에서 나타난 문화심리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죠. 제가 만약 방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를 봤었더라면 빨간 선을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뭐든지 간에 쳐다도 안 봤겠죠. 그러나 저는 메모를 놓쳤고 평생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소름이 끼쳐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날 저는 결국 재단에서 책상을 빼야 했습니다. 그래도 재단이 저를 침묵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침묵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밖에서 떠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나 보죠. 여러분께 이걸 말하는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해고 이후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삶이 없었죠. SCP 재단은 제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기부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었죠. 물론 그 당시 메모를 읽지 않은 제 잘못이지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위험한 그림이면 다른 곳에 격리되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외출한 적이 있었죠. 망토로 온몸을 둘러싸서 눈을 가리고 식료품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곧장 가게로 갔다가 얼른 돌아오면 괜찮지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헛된 꿈이었죠. 가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려고 저는 문을 흘끔 봤습니다. 그때 저를 노려보고 있는 눈을 발견했죠. 빨간 눈동자였던 그 눈은 한 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댔죠. 사람들이 저를 도우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역시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눈이 달려있었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끔씩 저는 무생물에도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다가도 천장에 달린 눈이 저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대죠. 그리고 그 눈은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저를 응시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잔 날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재단의 몇몇 상담가들이 제게 SCP-099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보는 걸 제안했었습니다. 재단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피해자 한 분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여성분의 사생활이 있으니 실명 공개는 좀 그렇고 레이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레이첼은 제 주변에 살고 계셨고 저는 이메일로 그분께 연락했습니다. 혹시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죠. 조금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곧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을 만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레이첼의 댁으로 걸어갔습니다. 환각을 피하려고 눈을 가리고 걷는 바람에 저는 몇 번이나 차에 치일 뻔했죠. 그렇게 마침내 그녀의 집에 도착하였고 레이첼이 문을 연 찰나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 그녀도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입술도 코도 없고 눈뿐이었습니다. 끔찍했죠. 그녀도 저랑 똑같은 걸 보고 있었는지 비명을 질렀고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고 레이첼은 다시 안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로 저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군요. 제게 허락된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조언 하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꼭 읽으세요. 그리고 SCP-099로 보이는 그림을 접하게 된다면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